자, 물질의 전기적 성질과 활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 전도도와 자유전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전기 전도도를 얘기를 할 때요, 비정하고 연결해서 학교에서 가르쳐 주기도 하거든요. 자, 선생님 수업 내용을 좀 잘 들어보세요. 전기 전도도. 전기를 누가 더 잘 흐르게 하느냐? 전기를 누가 더 잘 흐르게 하느냐? 전류를 누가 더 잘 흐르게 하느냐? 그러면 전기 전도도를 이해를 하려면 전류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 전류라는 것의 정의는 뭘까? 전류라는 것의 정의. 전류의 정의. 저번에 했는데, 이 전하의 흐름. 다시 뭐의 흐름?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하고, 같은 표현이 전기를 가진 입자의 이동. 전기를 가진 입자는 뭐 있어요? 정기적 중성이 아닌 입자의 이동이 있으면 되는 거야. 정지 상태에선 전류가 아니야. 전기를 가진 입자가 뭐 해줘야 돼? 움직여줘야지만 전류가 흐르는 거고, 전기를 받는 입자 누가 있어요? 전자 또는 뭐 양성자도 되겠죠? 그 중에서 이온. 근데 양성자는 원자핵에 결합돼 있어 잘 안 움직여. 그래서 이온 등이 있다. 이런 녀석이 움직이면 전류라는 것이 흘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전류 안 흘렀다가. 자, 얘네들이 움직여야지 전류야. 전하가 움직여야지만. 또 하나, 전류를 뭐라고 해서는? 회로에서는 1초 동안, 1초를 무슨 시간이라고 할까요? 단위 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1초 동안 도선을 통과한 전하량이라고 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구리선이 도선이라고 하죠. 구리선을 뭐라고 해요? 도선이라고 하는데, 구리선을 도선이라고 하는데 스위치를 딱 닫으면 여기서 전류가 흘러가고, 스위치를 닫으면 전자는 반대가 움직여요. 중학교 때 나왔던 지식이야. 중학교 1학년 때. 1초 동안 전자 많이 지나가면 전류 센 거야. 다시 1초 동안 뭐가 많이 지나가면? 전자수가 많이 지나가면, 도선을 타고 어떤 한 단면을 통과하는 전자수가 많이 통과하면, 그럼 어떻게 된다고? 전류가 센 거야. 쉽게 생각하면 도선을 1초 동안 도선의 단면을 통과한 1초 동안 도선의 단면을 통과한 전자수가 많으면, 도선을이라는 표현이 잘 안 쓰지네. 통과한 전자수가 많으면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된다고? 세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알겠어요? 자, 전류 잘 흐르는 거야. 그 다음에 전기전도도에서 알아둬야 될 내용, 오음의 법칙도 좀 알아둡시다. 다시 무슨 법칙도? 오음의 법칙도 좀 알아둡시다. 오음의 법칙이라는 건 뭘까요? 자, 이거는 저항이 무슨 연결이라고 하니? 직렬 연결이라고 해요. 저항이 무슨 연결이라고 해요? 직렬 연결이라고 합니다. 얘는 저항이 무슨 연결이라고 할까요? 무슨 연결이라고 해요? 병렬 연결이라고 하죠. 중학교 2학년 지식이야. 저항이 무슨 연결이라고 하고? 직렬 연결이고, 얘는 저항이 무슨 연결이야? 병렬 연결이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항이 직렬 연결도 있고 병렬 연결도 있는데, 이때 오음의 법칙을 어떻게 쓰는지를 좀 알고 있어야 돼. 중학교 2학년 지식 정도는 알고 있자. 응? 오음의 법칙은 얘가 만약에 12V인데 여기가 1오음인데 여기가 2오음이래. 응?
그러면 이 모든 저항을, 회로에 있는 모든 저항을 마치 하나의 저항으로 취급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때 이 저항을 합성 저항이라고 해요. 하나의 저항이 있다고 생각하는 저항이 있다면 얘를 하나의 저항으로 취급한다면 그때 이 저항을 무슨 저항이라고 한다고? 합성 저항이라고 하는데 합성 저항은 얘는 3오음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다시 몇 오음이에요? 3오음, 12V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V는 IR이라는 ohm의 법칙에 대입할 수 있대. 민준아? 그럼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너 저기다 카메라를 내가 설치를 해놓고 네가 수업 태도가 어떤지를 부모님한테 보여주고 싶어. 이거는 수업에 집중을 안 하고 뭘 그렇게 다른 짓을 해? 자, V 값이 여기 건전지가 가지고 있는 V 값, 응? V 값 R은 저항, 합성 저항을 뜻하는 걸 레지스턴스라고 하는. 그러면 3을 대입하면 이때 I 값은 전류라고 하는 걸 구할 수 있어.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라고 해서 전류 얼마만큼이야? 4A라고 하는 녀석이 흐른대요. 다시 몇 암페어가? 4A가. 그럼 4A가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이렇게 흘러가요. 4A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여기도 4A, 여기도 4A, 여기도 4A. 여기 4A, 들어올 때도 몇 암페어? 4A. 하나의 회로 안에서는 전류가 다 동일한데 중학교 때 뭐라고 설명하면 물의 흐름에 비유하래. 다시 뭐의 흐름에 비유하래? 물 흐름에 비유하래. 파이프 관을 타고 움직이는 물 세기는 다 어떻다고? 물의 흐름 세기는 다 동일하다. 흐름 세기는, 물의 흐름 세기는 전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중학교 2학년 지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전부 다 몇 암페어의 전류가 흘러가요? 몇 암페어의 전류가 흘러가요? 4암페어의 전류가 흘러가요. 그런데 여기도 똑같이 지금 합성저항 계산 4암페어가 실제 이거는 내가 가정한 거야. 하나의 저항이라고 가정해서 푼 거고 그때 4암, 결정된 4암페어가 여기도 똑같이 4암페어, 여기도 똑같이 4암페어가 결정이 된대요. 직렬 연결에서는 전류가 다 동일하다는 걸 외우셔야 돼요. 직렬 연결은 다 뭐가 동일해요? 전류가 다 동일하다라는 거 정도를 외우셔야 돼요. 내가 이걸 왜 가르치냐면 나중에 반도체 때문에 그래. 반도체 다이오드라는 걸 배울 거거든. 다시 뭘 배울 거예요? 다이오드 배울 거고 정류회로라는 걸 배우기 위해서 미리 설명을 해주는 거야. 정류회로라는 걸 설명하려면 전기회로의 기초 지식이 필요합니다. 알겠어요? 전기회로의 기초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주는 거야. 배경 지식이 안 나와 있잖아. 물리가 어려운 이유가 배경 지식이 다 안 나와요. 다 알겠지라고 하고 넘어가니까 어려운 거야. 배경 지식이. 특히 과학 단원이 대부분 다 그래요. 배경 지식이 잘 안 나옵니다. 자, 4A가 흘러가는데 전부 다 몇 암페어가 흘러가는데 4A가 흘러간대. 물의 흐름 세기는 하나의 파이프 관 내부에서는 다 동일하다. 즉 4A는 다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얘는 R 값이고요. 얘는 무슨 값이에요? I 값인데 여기도 R 값이 있고 얘는 I 값이 있는데 각 저항마다 V는 IR이라는 ohm의 법칙을 또 쓸 수 있어요. I하고 R을 곱하면 얼마가 되죠? 4하고 1을 곱하면 얼마가 되지? 4V라는 녀석이 나오고요. 곱하면 몇 볼트가 나와요? 8V라는 녀석이 나오죠. 그러면 이 저항 양단에 4V의 전압이 걸려있다. 저항 양단에 8V의 전압이 걸려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잘 들어야 돼. 물리2까지 지금 들어갈 거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리2야. 어려우라고 물리2가 아니야. 정확한 해석을 해줄 줄 아는 게 가장 쉬운 거야. 알겠어요? 헷갈릴 소지를 안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 전압이라는 녀석은요. 다시 뭐라는 녀석은? 한꺼번에 정리해 줄 테니까 지금 적지 마. 전압이라는 건 전위차라고 해서 전기적 무슨 차야? 위치 에너지 차이를 뜻해. 지금 최근에 위치 에너지 배웠어, 안 배웠어?
중3 과정에서 배우지 않았나요? 위치 에너지는 어떨수록 커? 높이 떠 있는수록 위치 에너지가 크죠? 상상하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그렇게 있죠? 여기 12V라고 써져 있는 건 이렇게 생각하세요. 높이를 12만큼 올려주는 펌프라고 생각하세요. 물의 높이를 몇 만큼 올려주는 거야? 12만큼 올려주는 펌프가 있어서 물을 12만큼 올려준 거야. 다시 요 라인은 근데 회로 안에서는 전위가 똑같대. 전위차가 아니라 전위가 다 12만큼으로 똑같은 거야. 여기 전부 다 전위가 몇이라고? 12V만큼의 전위야. 그런데 여기서 몇 볼트만큼의 전위가 감소한 거야? 4V만큼의 높이가 감소한 거야. 그러면 여기는 몇 볼트의 전위가 남아 높이가 다 형성되겠니? 12에서 4 떨어지면 얼마 남는 거야? 8만큼의 전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요 라인 다, 도선은 다 전위가 똑같거든? 8만큼의 전위가 생기는 거고, 여기는 몇 만큼의 전위야 하고 0만큼의 전위라고 생각하세요. 마이너스 그건 몇의 전위라고 생각하세요? 0만큼의 전위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전위가 빵, 이렇게는 전위가 12, 이렇게 전위는 요 사이는 전위가 몇이 돼서 8이 되어서 이 사이가 전위 차가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고 이 둘이 전위 차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8이 되는 거야 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잘 봐. 다른 방식의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거 다 한꺼번에 다시 정리해 줄 거야. 알겠어요? 좀 설명을 먼저 해주고 정리를 다시 설명해 줄 거야. 어렵고 중요하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6V의 6ohm의 저항이 있고 여기 몇 ohm의 저항이 있어? 3ohm의 저항이 있어. 여기도 몇 볼트의 전압을 가지고 있대? 12V의 전압을 가지고 있대. 잘 들어. 여기가 플러스 10이고 얘는 몇의 전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거라고? 0의 전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거라고. 볼 전압이 몇 볼트라서? 12라서.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도선 안에서 저항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다 지금 주황색으로 표현된 이 부분은 전부 다 얼마의 전위가 된다고 표현하는 거야? 12만큼의 전위가 된다고 표현할 거고 얘는 누구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전위가 몇인 녀석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0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여기는 전위가 몇인 거야? 0이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이 저항 양단의 전위 차이는 얼마야? 12만큼이고 이 양단의 전위 차이도 얼마가 돼? 12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다시 또 무슨 법칙을 쓸 수 있어요? ohm의 법칙을 쓸 수 있습니다. V는 IR이기 때문에 여기 전류는 얼마만큼 흘러가요? 2A가 흘러가고요. V는 IR, V는 12V IR이기 때문에 몇 암페어가 흘러가요? 4A가 흘러갑니다. 다르게 흘러가요, 얘는. 병렬 연결된 전류가 저항의 반비례 비율로 흘러간다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나중에 깊숙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해 나중에 하시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몇 암페어가 처음에 흘러갔다가 6암페어가 흘러갔다가 몇 암페어로 나눠지는 거야? 2암페어하고 4암페어로 나눠졌다가 다시 또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몇 암페어가 돼요? 6암페어가 되는 거야. 물의 흐름이 두 갈래길로 나눠지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거야. 12 높이에서 파이프가 두 개의 관으로 나눠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높이 차이는 둘 다 얼마야?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12 차이가 생기는 거지. 알겠나요? 그래서 전위차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전류는 전위가 높은 플러스 쪽에서 항상 어느 쪽으로만 흘러? 전위가 낮은 쪽으로만 흘러. 이 얘기가 뭐야? 흘러갔던 녀석이 저항을 지나서 낮은 쪽으로 흘러갔던 녀석이 거꾸로 낮은 8V에서도 12쪽으로 거꾸로 갈 수는 없다는 뜻이죠. 알겠어요? 자, 이 내용이 다이오드라는 거 배울 때 좀 중요해요.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알겠어요? 고등학교 1학년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좀 중요합니다. 아우, 비싼데 분필. 아까워. 비싼데, 이거.
맨날 떨어지고 맨날 깨지고. 아씨, 연필 안 쓸까? 자,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 정리를 한번 해보자. 회로에 대해서 좀 잘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특히 이과 갈 것 같은 친구들한테 너무 중요하죠. 자, 회로에 대한 이해를 좀 한번 해봅시다. 오음의 법칙. 일단 오음의 법칙. 두 가지 경우 쓸 수 있어. V는 IR이라는 식을 두 가지 경우에 쓸 수 있습니다. 경우 1, 어떤 경우에서 쓸 수 있어요? 합성 저항 계산한 후. 다시 무슨 저항 계산한 후? 합성 저항 계산한 후 쓸 수 있어요. 합성 저항 계산 후 쓸 수 있습니다. V는 IR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저항과 하나의 전압과 하나의 전류가 흐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합성 저항 계산한 후 오해 법칙 쓸 수 있습니다. 경우 2는 각 저항마다 쓸 수 있어요. 다시 뭐마다 쓸 수 있어요? 각 저항마다 쓸 수 있습니다. 각 저항마다 V는 IR 쓸 수 있습니다. V는 IR 쓸 수 있고 적용할 수 있고 역시 각 저항마다 V는 IR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직렬 연결에서는 뭐가 일정해요? 직렬 연결에서는 전류가 일정하고요. 참고로 직렬 연결에서는 뭐가 일정하다고 해요? 전류가 다 똑같다고 해서 직렬 연결에서는 전류 일정이라고 표현하고요. 이 소리가 뭐야? 회로 어디서나 저항이 몇 개 연결이 돼 있거나 파이프라인이 하나의 순환고리를 가지고 있다면 이 모든 곳에서 전류는 다 어떻다는 얘기야? 다 같다는 뜻이야. 알겠어요? 자, 병렬 연결에서는 전류는 나눠서 들어가니까 똑같지가 않고요. 병렬 연결에서는 전압이 똑같다고 하죠. 전압이 일정하다고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번 오음의 법칙을 정리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고, 전위에 대해서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위는 근데 선생님이 다이오드 배울 때 한 번 더 얘기해 줄게. 알겠어요? 전위는 다이오드 배울 때 한 번 더 얘기해 줄게. 알겠어요? 전위에 대해서는 이거 복습을 한 번 더 해줄게. 알겠어요? 개념을 확실하게 하고 외우고, 개념을 확실하게 알려주면 좀 외워라 좀. 아이고 참. 자,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이제 오음의 법칙에서 R은 무슨 저항이야? 전기 저항과 전기 전도도를 좀 배워볼게요. 전기 저항과 전기 전도도까지. 전기 저항이라는 건 V는 IR이라는 식에서 R을 저항 또는 뭐라고 해요? 얘를 전기 저항이고, 전기 저항이라는 단어 뜻은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다시, 뭘 방해하는 정도?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전기 저항이라고 해요. 다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뭐라고 해? 전기 저항이라고 해. 그러면 전자가 잘 지나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거야. 알겠어요? 막아주는 거야. 그걸 전기 저항이라고 해요. 그러면 전기 저항을 결정하는 요인은 전압일까 전류일까 이 둘 다 아닐까?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전압일까 전류일까 둘 다 아닐까? 둘 다 아닙니다. 전압을 높이면 저항이 안 바뀌어. 알겠어요? 배터리의 건전지를 6V였다 12V로 바뀌었어. 저항은 안 바뀌고 뭐만 바뀌어? 전류만 바뀌어. 그럼 저항을 어떻게 바꿔요? 저항을 결정하는 요인은 다시 전기 저항을 결정하는 요인은 전압을 높여줘서 바꾸는 게 아니라 길이, 단면적, 재질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다시 뭐에 의해서 결정이 돼? 길이, 단면적, 재질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다시 전기 저항을 결정하는 R을 결정하는 요인은 왼쪽에다 좀 써야 되겠다. 공간이 부족해서. R을 결정하는 요인은 V하고 I가 아니에요.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결정하는 요인은 누구야 그러면? 길이, 단면적, 재질이 결정합니다. 알겠어요? 다시 누가 결정을 한다고? 길이, 단면적, 재질. 그럼 길이, 단면적, 재질을 길이를 뭐라고 해? length라고 하죠, 영어로. 단면적은 surface라고 해서 단면적은 s라고 하겠죠? 재질을 결정하는 값은 비저항이라고 해서 rho라고 합니다. 다시 그리스 로마 문자야. 알파도 그리스 로마 문자, 베타, 감마도 다 그리스 로마 문자이듯이 얘를 뭐라고 써요? RHO라고 해서 뭐라고 읽어요? rho라고 합니다. rho라고 하고 재질이 결정을 해요. 다시 몇 가지 요소가 결정을 해요? 몇 가지 요소가 결정을 해요? 세 가지 요소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저항값을 수식으로 표현해 봤을 때 길이, 단면적, 재질을 수식으로 표현했을 때 S분의 rho L이라는 식으로 나타나집니다. 자, 길이가 길수록 저항은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민준아?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단면적이 커지면 저항이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예요. 이 식을 보고 길이가 길수록 단면적이 어떻게 될수록 좁을수록 재질이 결정하는 이 저항을 rho를 비저항이라고 해요. 다시 뭐라고 해요? 비저항이라고 하는데 이 비저항 값이 쉽게 생각하면 도체, 반도체, 절연체를 결정하는 값이야. rho 값이 큰 녀석이 절연체, 부도체를 뜻하는 거고 rho 값이 작은 녀석이 도체야. 그래서 rho 값이 작은 녀석이 rho가 가장 작은 거 도체라고 하고요. rho 값이 중간인 녀석은 반도체고요. rho 값이 되게 큰 값을 가지면 뭐가 되는 거야? 부도체인데 요즘 부도체라는 명칭을 안 쓰고 무슨 체라고 해요? 절연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질이 결정하는 저항이야. 다시 뭐가 결정하는 저항이야? 재질이 결정하는 저항이야. 구리가 저항이 커 보이니? 고무가 저항이 커 보이니? 고무가 저항이 더 커요. 그래서 고무는 감전되지 말라고 도선을 감싸는 역할을 하는 거야. 알겠어요? 전기가 잘 안 흐르니까. 비저항이 큰 물질이라서 그런 거야. 그냥 커요? 아주 커요, 얘는? 아주 큽니다. 길이, 단면적, 재질 세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 중에서 재질이 도체하고 절연체 차이 정도가 되면 얘는 전기가 잘 흐르고 얘는 아예 전기가 거의 안 흘러요. 거의 흐르기 힘들어요. 그 차이점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길이, 단면적, 재질을 결정하는 저항이 전기 저항이지 I나 R 때문에 결정되는 값이 아니란다. 그러면 전기전도도는 뭔데요? 전기전도도는 이렇게 쓰고요. 시그마라고 표현해요. 다시 시그마가 이런 시그마도 있는데 이렇게 시그마가 있기도 해요. 알겠어요? 조그마한 동그라미에 물결 살짝 들어가 있는 점 하나 살짝 들어가 있어서 이걸 갖다가 쓰기에 난 이렇게 쓰지만 어떤 친구들은 귀찮아서 이렇게 조금 사과처럼 쓰기도 해요. 알겠어요? 동그라미. 그리스 로마 문자 이것도. 전기전도도는 비저항분의 1이라고 해요. 역수관계예요. 전기전도도하고 비저항은 무슨 수관계예요? 역수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전기전도도하고 비저항은 무슨 수관계라고 얘기를 한다고? 역수관계라고 합니다. 전기전도도는 비저항의 역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저항, 로우 값의 역수다. 로우분의 1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몇 개의 식을 기억하셔야 되냐면 V는 IR, R은 S분의 로우 L, 전기전도도 시그마는 로우분의 1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는 이 식을 기억하시면 물리 1까지 커버가 돼요. 이과를 가르친 분들한테는. 근데 이과가 야, 나 문과 확정 하나
문과 확정. 둘, 모르겠어요. 이과인지 문과인지 모르겠는 친구들은 나중에 물리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물리는 식 가지고 판단만 하면 되니까 다시 뭐 가지고만 판단만 하면 된다고? 식 가지고만 판단하면 대부분 되니까 와, 식이 다 알려줘요. 웬만한 것들을. 그래서 수학적 능력이 조금 뛰어난 친구들이 물리를 나중에 잘해요. 식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답이 깔끔하고 지저분하지가 않아요. 식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전기 전도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질 자체의 저항이 크다면 전기 전도도는 당연히 전기 잘 흘러 못 흘러? 못 흐르겠지, 물질이. 그런 뜻이야. 응? 물질 자체 고유의 저항이 작다면 전기 전도도는 커집니다. 전기 잘 흘러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기 전도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전기 전도도에 따라서도, 그러니까 비저항에 따라서 도체, 반도체, 전원체를 나눌 수 있다는 건 전기 전도도에 따라서도 뭘 나눌 수 있다는 얘기야? 도체, 반도체, 전원체를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일단 필기를 하실 친구들은 필기를 조금 더 하시고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하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단어 뜻 꼭 기억해 두시고 넘어가시려고 그냥 단어 뜻 몇 개씩 적어줬고, 오음의 법칙, 지금 당장은 별로 안 중요한데 이때 R이 전기저항이라는 말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전기저항과 전기전도도, 전기저항은 이 부분을 전기저항이라고 하고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야. 다시 전기저항은 뭐라고?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인데 얘는 누구 때문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V나 I 때문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길이 단면적 재질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 그럼 재질에 의해서 결정되는 저항이 이제 재질이 저항이 큰 저항도 있고 재질이 크지 않은 저항이 존재하다는 거지. 자, 이런 거 상상 어떻게 해야 되니?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냈어.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내서 가정공장 회사가 가까운 쪽에 있는 거랑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낸 다음에 가정공장 회사가 멀리 있어. 응? 응? 멀리 있어요. 그러면 도선의 길이 차이가 A가 길어, B가 더 길어? B가 더 길지. 도선은 같은 굵기라고 가정을 하고 같은 재질 구리선이라고 가정했을 때 저항은 누가 더 커? 얘가 더 커. 에너지 손실도 얘가 더 많아요. 알겠어요? 열이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뭐 그런 거 판단할 때 쓰시면 돼요. 자, 길이는 그렇습니다. 단면적이 좁으면 좁을수록 저항이 큽니다. 그 다음에 구리 대신에 뭘 사용하면? 고무를 사용하면 저항이 굉장히 커져요. 그런 뜻이에요. 역수관계니까 완전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전기전도도는 전기가 잘 흐르는 정도,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기가 잘 흐르는 정도를 전기전도도라고 하는데 로우분의 1로 약속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네 번째, 도체는 그래서 일정한 전압을 가했을 때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이야, 잘 안 흐르는 물질이야? 잘 흐를 수 있는 물질이지.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는 물질인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건데 혹시라도 난 그것도 몰랐어요 하는 친구들은 세상사에 관심 좀 갖고 살아. 자주 쓰는 단어들에 대해서는 좀 익숙하게 해두세요. 선생님 딸은 자주 쓰는 단어인데 귀에 안 담아놔, 얘가. 이게라고 동갑이야. 근데 귀에 자꾸 들어와도 뭐라고 했어? 똑같은 단어 얘기도 뭐라고 했어? 맨날 그런 식이야. 자주 들리는 단어를 왜 귀에 담아두질 않니? 자, 어쨌든 도체 같은 경우는 일정 전압을 갔을 때 전기가 잘 흐르는 물질, 따라서 전기 전도도가 좋은 물질이야? 전기 전도도가 나쁜 물질이야? 전기 전도도가 높은 물질이야. 전기 전도도 시그마 값이 어떤 물질이에요? 좋은 물질이에요. 비저항이 어떤 물질이에요? 비저항은 물질 고유의 저항으로
물질 종류가 결정하는 저항으로 로라고 읽어요. 비저항이 어떤 물질이야? 작은 물질이야. 비저항이 작은 물질이야. 왜 그렇다고요? 전기전도도하고 비저항은 역수관계이면서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예각하면 얘는 무조건 작은 거야. 알겠어요? 가장 이런 녀석입니다. 도체는. 도체는 어떤 녀석이 도체일까요? 금속이 도체예요. 다시 뭐가 도체예요? 금속으로 되어 있는 물질, 금속 결합되어 있는 물질, 금속인 물질. 금속들이 도체고 또 어떤 게 도체냐면 흑연이 도체입니다. 다시 뭐가 도체예요? 흑연이라는 녀석이 도체예요. 자, 금속 중에서 전기를 제일 잘 흐르게 하는 물질 혹시 알고 있니? 전기 전도가 가장 좋은 물질.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전기 전도가 가장 좋은 물질, 비저항이 가장 작은 물질. 은이에요. 다시 누구예요? 은입니다. 근데 왜 은을 잘 사용하지 않을까요? 왜 구리를 사용할까요? 도선으로. 전기가 잘 흐를 수 있는 도선으로 왜 구리를 쓸까요? 은이 전기를 제일 잘 흐르게 하는데. 비싸서. 알겠어요? 그리고 너무 잘 끊어져. 알겠어요? 너무 물러서 너무 잘 끊어져. 끊어지면 전기가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르겠죠. 비싸고 물러서 잘 안 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금속 중에서는 전기 전도도가 가장 좋은 거, 금속 중에서 전기 전도도 가장 좋은 거, 도체 금속 중에서 가장 좋은 거, 금속 중에서 가장 좋은 건 은이 가장 좋다. 금속 중에서는 은이 제일 좋다. 금속 중에서는 시그마 은이 제일 좋다. 은, 구리, 금인데요. 순서가 차이가 크진 않아요. 알겠어요? 금이 조금 더 구리보다 안 좋아. 그런데 핸드폰이나 이런 소형 가전에, 굉장히 컴퓨터 내부에서 소형 가전에 구리선 대신에 금을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멋있어서? 야, 금 가격이 구리가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비싸. 말도 안 되게 비싸. 왜 구리 대신에 금을 사용할까요? 핸드폰, 컴퓨터 내부에 반도체 칩 사이에 있는 도선은 왜 금을 사용할까요? 잘 늘어나서를 조금 더 예쁘게 표현하면 얇게 만들 수 있어서. 가장 얇게 만들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누가? 금이. 얇게 펼 수 있어서 가장 얇게 펼 수 있는 금속이라서. 왜? 소형 가전에서 굉장히 얇아야 되거든. 그걸 전성이 좋아서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뭐가 좋아서? 전성이 좋아서. 또 하나는 부식이 잘 안 돼. 녹슬질 않아. 알겠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대요. 흑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신소재를 이용할 때 또 사용합니다. 그래핀이라는 거 만들 때 이용을 해요. 자, 어쨌든 도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고, 그 다음에 반도체는 우리 이제 나중에 배울 건데, 반도체는 전기전도가 중간, 비저항이 중간. 근데 반도체 단원이 따로 있으니까 절연체로 넘어가 봅시다. 다시. 절연체, 옛날 말로 뭐라고 해? 부도체. 아닐 붙자. 도체가 아니래. 그럼 얘랑 어떻게 해야 돼? 반대. 얘랑도 어떻게 해야 돼? 반대. 전기전도가 크다의 반대가 뭐야? 전기전도가 작다. 비저항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제일 대표적인 물질 뭐 있어? 고무, 플라스틱, 나무 뭐 이런 것들. 고무, 플라스틱, 나무 이런 것들. 고무 같은 경우는 절연체로 도선을 둘러싸고 있는 걸 피복이라고 하거든요. 다시 뭐라고 해요? 피복에 이용된다고도 표현하고요. 절연장갑, 전기가 잘 안 흐르게 하는 장갑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도체, 부도체까지 얘기했어요. 반도체를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게요. 근데 좀 설명할 내용이 더 있나? 이거 하나만 참고로 더 잠깐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비저항 곡선이라고 하는 녀석인데, 이 비저항이라는 게 비저항 곡선.
학교에서 설명할지도 몰라서 하는 거고, 우리 책에는 없지만, 비저항 곡선. 자, 온도에 따라서, 다시 뭐에 따라서요? 온도에 따라서 비저항이 미세하게 변한대. 가장 비저항이 큰 게 아까 뭐라고 그랬었죠? 절연체라고 했었죠. 절연체는 비저항이 큽니다. 자, 재질이 따른 저항이 크다고. 재질 자체가 저항이 크다는 뜻이야. 비저항이 크다. 재질이 저항이 크다. 어려워요? 재질 자체가 저항이 크다. 비저항이 크다. 같은 뜻이라고요. 재질 자체가 저항이 크다고. 그럼 재질 자체가 저항이 작은 걸 뭐라고 해? 굉장히 작아서 전류가 잘 흘러. 도체야. 물결은 뭐니? 도수 분포표에 나왔는데 초등학생들도 알아. 너무 차이가 커서 중간 생략이라는 뜻이야. 이렇게 돼요. 얘는 절연체고, 제일 절연체는 크고, 얘는 뭐고? 반도체고, 얘는 도체래요. 온도에 따라서 미세하게 저항값이 바뀐대요. 왜 그렇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학교에서 알려줄 수도 있는데, 얘는 열을 많이 받으면 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기가 편해. 자유전자 수가 커져요. 온도가 높아지면 열을 받으면 자유전자가 많아져.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도선을 통과하는 전자들이 많아진다는 뜻이고, 그 얘기는 전류가 잘 흘러간다는 뜻이야. 그럼 전류가 잘 흘러간다는 뜻은 전기전도도가 좋아지고 비저항은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자유전자 수가 증가해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 수가 증가해서.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자유전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았기 때문에 온도 높아져서 자유전자 수 많아지는 건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데 원래부터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온도가 높아지면 왜 비저항이 커진다는 건 전기를 잘 못 흐르게 할까? 원자핵이 중학교 때 나와. 원자핵이 전자 흐름을 뭐 하지? 방해해. 근데 얘가 온도가 높아지면 원자핵이 진동이 어떻게 돼? 활발해져. 골키퍼 안에 골이 들어가야 전류가 흐르는 건데 골키퍼들이 다 나가. 너무 활발해서. 활발해지는 거예요. 원자핵이 진동이 활발해져서 전자의 이동이 줄어들어요. 오히려 얘는. 원자핵 진동이 활발해져서 운동이 활발해져서 그렇다고 합니다. 또 하나, 도체의 경우에서는 툭 떨어져 가지고 나타나는 신물질을 찾았어, 사람들이. 갑자기 비저항이 0이 돼. 그러면 전기전도도가 무한대에 돼. 이 녀석을 주황색으로 쓴 이 물질을 뭐라고 할까요? 한때 뉴스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초전도체라는 녀석입니다. 이때 이 온도를 무슨 온도라고 하냐면 임계온도라고 하고, 다시 무슨 온도라고 하고? 임계온도라고 하고요. 이 임계온도가 예전에는 마이너스 200도씨가 돼야지만 저항이 0이 되는 현상을 찾았었어. 그런데 고려대 교수가 MK99라는 물질을 찾아서 이 임계온도가 마이너스 200도씨가 아니라 상온 25도씨 정도, 20도씨 근처에서 이 현상이 나타난다는 걸 발표를 했죠. 근데 사실 이걸 발표한 건 아닌데 어쨌든 요거에 대한 내용이 뭐 학교에서 알려주는 학교도 있고 안 알려주는 학교도 있을 거야. 임계온도가 낮은 녀석이라서 이용을 거의 못했다가 온도를 높여주는 물질을, 신물질을 발견을 해주면, 임계온도를 높여주는 물질을 발견해서 이걸 발견을 해서 상온의 초전도체가 확정되면, 실제로 발견이 완벽하게 됐다고 인정을 받으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거야. 별것도 아닌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왜? 에너지 손실이 없어. 다시 무슨 손실이 없어? 저항이 없다는 얘기는 에너지 손실이 없다는 뜻이야. 에너지 손실 없어. 한번 만들어내면 쭉 에너지 손실 없이 올 수 있어. 그러면 아까 말했지, 도선을 길게 타고 오면 에너지 손실이 있다고. 그걸 초전도체로 다 대체해버리면 에너지 손실이 없어. 그럼 1년 동안 아낄 수 있는 돈만 한 나라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0조, 60조를 아낄 수 있어요. 그럼 미국 같은 나라에는 얼마 정도를 아낄까? 400조, 600조를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얼마일까요? 4,000조 이상을 아낄 수 있어요. 그 돈을 누가 다 먹는 거야? 이거 개발한 사람이 다 먹는 거야.
삼성전자 10개 되는 규모의 애플 정도 이상의 회사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나라 규모의 애플의 회사가 있다고 생각해봐. 애플하고 아마 테슬라를 합쳐놓은 만큼의 회사 이게 만들어질걸?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무슨 초전도체를 만들면? 상온 초전도체를 만들면. 아직까지 인정받을 만큼 되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런 내용들도 배우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오늘 배울 내용은 학교에서 알려줄 수도 있다는 내용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알겠죠? 자, 반도체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얘기를 했고,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들이 좀 중요해서 했고, 너희들 다음 시간에는 테스트를 어떻게 할까? 예전에 봤던 기본적인 화학 테스트 있지? 다시 볼게요. 알겠어요? 기본 암기 테스트 다시 한번 볼게요. 아주 예전에 외웠던 거. 다음 시간에 테스트는. 이거 테스트 볼 게 별로 없어서.